선생님, 비빔쫄면에는 네. 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예. 냉장고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갈까요? 네. 자, 좀 아삭한 씹는 맛 나게 저는 콩나물. 보통 이렇게 집에 있는 채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네. 써도 되거든요. 아, 네. 선생님 혹시 예. 이런 남은 짜투리 사과도 괜찮아요? 물론이죠. 예, 사과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가져가 볼까요? 네. 자, 벌써부터 이렇게 사과, 네, 그리고 콩나물. 각종 채소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콩나물을 저는 먼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콩나물부터 삶아볼까 봐요. 콩나물이요? 네. 선생님, 저희가 이번 주 첫 시간에 네. 콩나물 요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네네. 조리 방법이 이제 같나요? 아니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콩나물 국을 끓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육수를 내서 사용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콩나물만 삶아서 쓸 거기 때문에 육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금을 약간 넣고 물을 반 컵 정도 넣어주시는데 이 물에 씻은 콩나물을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콩나물이 이 콩이 제대로 익질 않으면 콩 비린내가 나게 되는데 이 콩이 익을 때까지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찬물부터 그냥 같이 집어넣고 익혀주시는 거예요. 덜 익었는데 뚜껑을 열었다 그러면 지금 냄새 자체가 그 콩의 비린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뚜껑을 닫으면 이미 발생한 비린내가 다시 재부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날아가면서 조리가 될 수 있도록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해주시는 거고. 뚜껑을 열고. 그렇죠. 그 전에 사실은 적당한 시간 동안 해서 익혀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네. 5분 정도, 5분 정도? 닫아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좀 닫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네. 콩나물을 끓이는 동안 네. 다른 채소를 먼저 이제 손질하나요? 그러니까요. 예. 자, 콩나물을 한 5분 정도 익혀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료 먼저 준비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이는 소금을 이렇게 손에 좀 쥐시고 이렇게 비벼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 오돌도돌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사이사이에 이물질을 그냥 씻어서는 깨끗이 잘 제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칠거칠한 이 오이를 놓고 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문질러주게 되면은 이물질들을 쉽게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헹궈서 쓰시면 껍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쓰셔도 깨끗하게 세척이 됐으니까 괜찮거든요. 자, 그럼 들어가는 채소들은 그냥 다 썰어주시는데 이특 씨도 네. 자, 어떻게 썰어야 되죠? 뭐뭐 넣으실 거예요? 아까 사과 넣으신다 그랬죠? 예. 사과만 넣진 않으실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채소는 같이 넣고 저는 깻잎 넣으실래요? 깻잎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저는 깻잎 안 넣을래요. 정말요? 그러면 양배추는 넣고 저는 대신 상추를 넣을게요. 예. 그리고 당근도 반 정도 잘라서 나눠서. 요리에 뭐든 많이 들어간다고 또 맛있고 좋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제 사실 쫄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콩나물도 또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재료는 뭐 그때그때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활용해 주시면 되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찾아서 하셔도 뭐 맛 어우러지게 하는 데는 아쉬운 건 없거든요. 잘하시네요. 좀 두껍진 않아요? 괜찮나요? 조금 두꺼워도 사실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그냥 통일감 있게 썬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거 썬 다음에 이걸 모아서 채를 썰어주시는데 채를 쓰는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잡고 있는 지점에서 앞으로도 나갈 수 있고 뒤로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를 좀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여기를 벽처럼 기대고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은 조금씩 뒤로 미루면 밑에는 그대로 두고 그 정도 되면 다시 뒷걸음질을 쳐야죠, 손을. 선생님, 이 오이가 네. 그 이제 쫄면에 들어가면 네. 또 아삭하고 상큼한 또 식감이 있잖아요. 그쵸. 예. 상큼하죠. 오늘 당근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당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근은 좀 채를 가능하면 좀 얇게 썰어 주셔야지 나중에 먹을 때 좀 부담감이 없죠. 선생님, 저거 좀 느리죠?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그래도 잘하시는데요. 선생님, 좀 두껍죠? 그 정도면 잘 써신 정도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잘하셨어요. 이런 깻잎이나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쓰는 요 도구가 있거든요. 그 가위로 써는 경우라면 네. 깻잎 같은 경우는 반을 일단 잘라보세요.
잘라서 요걸 요렇게 겹쳐요. 겹쳐서 요 상태에서 얘를 돌돌 말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가위로 썰면 쉽겠죠? 아, 그쵸?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가볍게 이렇게 흔들면 밑에 깻잎이 채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역시 요리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채를 썰어서 사용할게요. 전체적으로 뭐 막 너무 곱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쫄면의 요 국수 굵기랑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 선생님, 사과는 어떻게 손질하는 게 좋을까요? 사과는 사실은 그 껍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벗겨내지 말고 그대로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얇게 슬라이스해서 좀 전에 오이 썬 것처럼 썰면 될 것 같아요. 예. 옆으로 이제 두께가 일정하게 납작하게 먼저 썰어주시고 어차피 한쪽 면이 넓고 한쪽 면이 얇기 때문에 좀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선생님. 네, 자, 요걸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요 껍질까지 살려서 그냥 채 썰으시고. 이거는 제가 지금 먹어도 되나요, 선생님? 아, 그럼요.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맛있네요, 선생님. 요새 사과가 제철이라. 아니,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사과 넣으시는 걸. 요거는 이제 똑같이 저렇게 채 썰어서 껍질이 좀 붉은색이 보이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상추도 좀 잎이 큰 경우는 반으로 갈라서 상추 자체는 워낙 열이기 때문에 저는 한 1cm 정도로 그냥 자를게요. 제가 넣는 거 다 똑같이 꼭 넣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집에 있는 채소 활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다른 것들 모아서 함께 해도 괜찮은 예, 거죠? 맞아요. 예. 선생님, 이제 콩나물을 좀 콩나물이 건져야 이제 되는 좀 시간 아닌가요? 익었겠죠. 네. 지금 딱 알맞게 잘 익은 것 같아요. 전부 끓여지면서 졸아드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분의 물기를 좀 빼주세요. 요거 이제 그대로 식혀서 쓰도록 할게요. 이거 찬물에 한번 또 데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아예 물 많은데 삶은 거랑 다를 게 없죠. 예. 왜냐하면 비타민C가 또 그만큼 수용성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빨리 그냥 이렇게 좀 헤쳐서 열기만 좀 빠지게 식혀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준비하도록 하고 이때치도 이따 좀 제 거 드릴게요. 네. 혼자 다 쓰시는 줄 알고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면을 삶으면 되거든요. 네. 자, 요게 쫄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국수보다 속에 그 약간 식용소다 성분이 들어가서 조금 쫄깃한 맛을 더 살려놓은 거거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비벼서. 이걸 비빈다고요? 예, 좀 이렇게 낱낱이 좀 떨어뜨리셔야지 돼요.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가서 예. 지금 여기 물에다가 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통으로 떡처럼 익어버려요. 아, 그래요? 빨리 건지세요. 이거를 비벼서. 네, 비벼서 낱낱이 떨어뜨리는데 왜냐하면 이 국수가 사실은 한번 익은 국수예요. 우리가 숙면이라고 그러죠. 예. 이미 익혀졌기 때문에 겉에 이 끈적끈적한 끈기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되면 물 속에서 이렇게 비비셔도 돼요. 그래서 비비면 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냉면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숙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벼서 좀 떨어뜨린 다음에 삶아주시는 그럼 거죠. 쫄면을 만드실 때 이렇게 네. 면을 띄지 않고 통째로 넣으면 네. 그냥 그 통째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들러붙은 상태에서 익어버려서 네. 그냥 쫄면 떡같이 돼버리는 거죠. 다 푸셨어요? 예, 다 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양념장을 먼저 좀 만들어서 숙성을 시켜둬야지 더 맛있거든요. 예. 이제 양념장을 그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쫄면의 가장 포인트는 이 양념 맛으로 좌지우지가 맞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이 종류가 많을 때는 사실은 이제 가루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액체를 넣고 그 다음에 농도가 있는 걸 넣으면 네.
계량 스푼을 닦아서 쓰지 않아도 돼서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고추장을 먼저 넣으면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지 다음번 거를 또 그렇죠. 계량할 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액체를 먼저 하면 그 다음에 가루를 하면 또 가루가 들러붙게 묻죠, 되잖아요. 그래서 가루가 있으면 가루 먼저, 그 다음에 액체. 그리고 농도가 있는 재료 이런 순서로 넣어주시고 예. 입자가 있는 뭐 다진 파마늘이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거는 그 후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가루로 된 게 아무것도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냥 농도 있는 재료를 넣을 때는 제일 맑은 것부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초가 가장 맑죠. 식초. 네, 식초 2큰술 넣어주세요. 큰술. 네. 위에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예. 2큰술. 네. 그리고 올리고당도 2큰술 넣어주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단맛을 싫어하시면 1큰술에서 2큰술 사이 원하시는 양대로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나는 좀 더 단맛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넣어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3큰술 넣어주실 건데 거기 숟가락 안에 지금 좀 많이 묻어 있는 거는 완전히 빼야 이제 정확한 계량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작은 주걱 같은 걸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닦아서. 네. 어차피 한 두 번 더 남았죠? 두 번 더 해야죠. 큰일 날 뻔했네. 레시피가 아무리 좋아도 계량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완전 다른 음식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다 손맛인 거죠, 선생님? 그것도 손맛으로 쳐줘야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맛은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좀 넣어주시고, 깨도 넣어주시고. 네, 다진 마늘. 참기름. 네. 깨는 뭐 넉넉히 넣으시고 싶으면 좀 넣으셔도 되고.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약간 그 새콤한 맛, 이렇게 톡 쏘는 맛을 좀 좋아해서 혹시 겨자를 좀 넣어도 되나요? 그럼요. 근데 어느 정도 넣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보통 이제 냉면 드실 때 좀 많이 넣으시나요? 예, 살짝 그 톡 쏘는 맛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한 작은술 정도 넣으시면 보통 사람들 입맛으로는 약간 매콤한 맛이고 그것도 완전히 채워지게 넣었을 때 한 작은술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반 작은술. 반 작은술. 근데 어차피 이거는 매운맛만 조절하는 거고 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본인 식성에 따라서 좀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골고루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드는 쫄면과 제가 만드는 쫄면 맛 양념장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른가요? 네, 왜냐면 좀 복잡하지 않으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 아니면 다 잘 안 해 드실까봐 지금 이제 최소한의 양념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해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단맛을 그냥 올리고당으로만 올리고당으로? 냈잖아요. 저는 설탕하고 올리고당도 같이 넣을 거고 일단 가루부터 넣는 게 좋으니까 네. 고춧가루 넣어주고 식초, 고춧가루를 먼저 섞어서 살짝 좀 불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올리고당 약간 넣어주고 제가 이 쫄면, 이 면을 굉장히 얼마나 좋아하냐면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걸 사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맛있었는지 네. 이름을 모르니까 네. 계속 엄마 빨간 거 정말 빨간 거 사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국수 예. 그 짬뽕을 사주셨는데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빨간 거 나중에 이걸 사주시니까 이거 맞다고. 귀여우셨는데요. 예. 자, 여기에 저는 케첩을 넣을 거예요. 케첩이 들어가나요? 네, 이게 이제 뭐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요. 괜찮나요 맛이? 궁금하시죠? 네.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이제 새콤하고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 네. 빛깔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줘서 사실은 이제 보기에도 좋고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마토 자체가 워낙 좀 감칠맛이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맛을 좋게 해주거든요. 제 거에 넣으면 이상해지려나요? 아니에요. 거기도 넣으셔도 되는데 네. 이따가 한번 이제 맛을 좀 비교해 보시라고. 다진 마늘, 깨까지. 자, 그래서 양념장은 특히 이제 지금 저처럼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장은 네. 한 20분 정도 지나야 충분히 불면서 숙성이 돼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만들어 두고 쓰셔도 되고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그냥 집에다가 냉장고에 두고 쓰시면 뭐 보름 정도까지도 두고 드셔도 괜찮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면을 삶아야죠. 네. 자, 그래서 끓는 물에
쫄면을 넣어주시고. 몇 분 정도 끓여주나요, 선생님? 보통 그 이제 건조된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넣은 양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 그래도 한 3분에서 이제 조금 부드러운 걸 원하시면 5분 정도까지 삶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삶아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눌러봐요. 그래서 얘가 안 끊어지면 아직 안 익은 거예요. 엄지와 검지를 꾹 눌러보세요. 손으로 힘줘서. 더 삶아야 된다는 뜻이죠.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익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을 꺼주시고, 자, 이걸 이제 찬물에 넣고 비벼줘야죠. 뜨거운 물을 먼저 빼고 넣어주시고. 비벼주시는데 오늘은 막 아주 차갑게까지 먹을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국물이 지금 뿌옇죠. 왜냐하면 전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들러붙는 거니까 그거를 전분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얘를 헹궈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제 삶아진 면을 준비를 해주시고 바로 드실 때는 그냥 이제 양념장에 그릇에 담으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바로 먹을 것 같진 않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참기름을 넣고 가볍게 좀 한번 버무려 두시면 예. 들러붙는 걸 좀 방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금방 그릇에 담으면 되거든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예. 이렇게 비벼서 담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왜 우리도 가면 비빔냉면도 비벼주는 집 있고 위에 양념장 끼얹어주는 집 있잖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다 비벼보겠습니다. 비비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좀 정갈하게 담아볼게요. 예. 이 양을 어느 정도 붓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식성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 한 4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다 넣어보세요. 콩나물도 좀 드릴게요. 선생님 벌써 설렙니다, 저는 지금. 저도 와. 새콤한 맛이 냄새가 나니까 좋은데요. 예, 올라오는데요, 벌써. 네. 저 지금 이 안쪽에 침이 너무 침이 자꾸 고여있어요. 턱이 아픈데 지금. 이특씨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비빌 때는 비벼서 그냥 이제 담아주시면 되고요. 네. 저처럼 이렇게 좀 그냥 가지런하게 좀 담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은 다음에 양념장을 여기 위에 얹어주는 게 제일 보기가 좋아요. 위쪽에다가요? 예, 색감이 좀 살아나니까. 그래서 저도 좀 넉넉히. 선생님, 그리고 저는 쫄면 먹을 때 항상 느낀 건데 예. 면이 좀 쫄깃쫄깃하고 길다 보니까 먹기 좀 힘든 것 같아서 네. 면을 좀 미리 그렇게 또 잘라서. 야, 맛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쫄면에 달걀이 빠지면 안 되죠. 달걀 반쪽 드릴게요. 네, 저도 달걀 반쪽. 뭐 여기에 식성에 따라서 뭐 참기름은 조금 넣어서 드셔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요. 살짝 끼얹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쫄면 완성해봤습니다. 탱글탱글 쫄면과 케첩을 넣은 비법 양념장이 만났다. 호로록 자꾸만 먹게 되는 정미경표 비빔 쫄면. 향긋한 깻잎과 새콤한 사과를 더해 상큼함이 가득. 기분 좋게 입맛 당기는 이특표 비빔 쫄면. 자, 선생님, 쫄깃함의 끝판왕. 네. 비빔 쫄면 벌써 얼른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죠? 자, 오늘의 요리 완성!